자, 문제 사항 한번 볼게요. 이것도 조금 보면 옛날 문제여서 그런지 뭔가 되게 디테일한 거래 상황을 주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어떤 사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했네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랑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이랑 조금 다른 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가상의 사례를 좀 만들어 놓고 출제자의 의도가 반영된 거라고 한다면 최근에 나오는 거 그냥 대법원 판례를 이제 그대로 갖다 써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또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서 물품 G가 새로이 개별 소비세 적용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현재의 환율 상황에 비추어 G의 과거의 수입 가격 단위당 2,000불은 개별 소비세 기준 가격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판매자는 최종 소비자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물품 G를 종전보다 30% 인하해서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단위당 1,400불로 인하된 가격으로 물품 G가 최근에 수입되었다. 인하된 가격을 기초로 물품 G 거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됐어요. 자, 이 문제를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게 많은데 지금 상황 자체는 뭐냐면 원래 2,000불에 계속 거래가 됐었던 물건인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개별 소비세가 부과될 것 같아요. 2,000불에 계속 들어오면. 자, 그러면 뭐 상황이 좀 바뀌었네요. 그죠? 옛날에는 개별 소비세가 안 붙는 상황이었는데 개별 소비세가 이제 붙는 상황으로 바뀌었고, 자, 그러면 이제 그냥 종전대로 거래를 하다 보면 부가세가 부과가 되면 수입자의 부담이 늘어날 테니까 수입자의 부담은 그대로 국내 재판매 가격의 부담으로 전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국내에서 비싸게 팔리면 수출자도 물건 많이 못 팔 거고 수입자도 많이 물건 수입 못 할 거고 마진도 줄어들 거고 뭐 이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게 돼버린 거.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가지고. 자, 이제 그래서 둘이 고민을 한 게 그러면 판매 가격을 좀 낮추자, 30% 인하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2,000불짜리를 갑자기 30불로 인하를 해가지고 가격을 낮추자, 종전의 가격보다 30%를 낮춰서 인하된 가격으로 수입이 되었다. 이때 관세평가, 다시 말해서 1,400불로 관세평가 할 수 있겠냐 없겠냐를 물어본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때요? 좀 애매하죠. 애매한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를 이제 판단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종전에 2,000불이라는 말은 크게 중요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종전에 2,000불에 거래했었다는 말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종전에 2,000불 거래한 거랑 이번에 1,400불에 거래한 거는 완전히 별개의 거래죠. 완전히 독립적인 거래죠. 그죠? 독립적인 거래니까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이제 1,400불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이제 1,400이 그러면 과세가격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가격이냐 없는 가격이냐를 이제 고려를 해보는 건데, 이제 우리가 1,400은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인정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가격이 맞죠. 1,400으로 그냥 거래가 됐으니까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제 좀 의도가 좀 불순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원래대로 샀으면 개별 소비세를 냈어야 되는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개별 소비세를 피하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를 시켜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그죠? 그거 우리 전에 이런 대표적인 나쁜 사람 한 번 있었죠. 그 협정에서. 그 우리 총액 거래할 때 기억나세요? 그 예를 들면 A, B, C 세 가지 품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고세율이어가지고 고세율을 피하기 위해서 총액이 100만 원인 건 맞는데 세 종류가 총 합쳐서 100만 원은 맞는데 하나가 이제 고세율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그거에 대해서는 적게 할당을 하고 가격을 적게 할당을 하고 그래서 저세율에 대해서는 높게 할당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인보이스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관세 평가를 했었던 사람에 대해서 이제 협정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의도성이 있어서 보인다. 그래서 총액 거래 그 조건 또는 그거 결론은 조건 또는 사정이었죠.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거는 약간 그 사람이 연상되기는 하는데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뭐였냐면 실제로 내가 이제 얼마에 사는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왜냐면 총액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 고관세율 품목에 대해서는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의도적으로 인보이스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고세율 제품에 대해서는 저가의 가격을 책정한 뭐 그런 케이스였으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사람도 또 일견 또 비슷한 면도 있어 보이는 게 개별 소비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개별 소비세라는 게 우리 가격 초과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부과를 하는 세율이니까 그 가격을 초과하지 않게끔 만들면 또 괜찮은 그런 가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가격을 인하한 거에 대해서 인정이 되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본 건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수업 목적을 생각하실 때는 우리 일반법 배제 사유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특히 이제 조건 또는 사정,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그다음에 사후기속이익, 그다음에 특수관계 이런 것들에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가장 큰 게 이제 조건 또는 사정이랑 관련되는 건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제일 첫 번째, 근데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릴 때도 가격이 갑자기 인하되고 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덤핑 가격으로 판매되고 그다음에 동종 독립물품보다 더 낮게 판매되고 이랬을 때 보통은 일방법이 인정된다고 했었는데 어떨 때는 안 된다고 그랬었죠? 특수관계일 때는 이상한 거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특수관계일 때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제 그런 특수관계 여부들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보면 문제에 어떠한 일방법 배제 요소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어요. 그냥 상황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주가 되고 있어요. 상황 자체가 바뀌었다. 어떤 상황? 국내에서 원래 팔 때는 그냥 팔면 됐었는데 개별 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우리 평가에서 배웠었던 대표적인 외부적인 상황 뭐가 있었죠? 보조금 지급하는 거. 예를 들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더 저가로 거래될 수가 있었던 거. 이거 다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 거래 당사자의 의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 이런 판단도 있었었죠. 그죠?